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너무 올려치기가 돼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어떠한 비판도 하지 마라 라는 생각들이 팽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본인이 공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그러니까 인신공격이라고 하죠. 안 좋은 말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했던 말들을 했던 사람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긁히고 말고 할 건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제 명예훼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는 이제 20대나 아니면은 이제 잼민이들이 그런 행동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린애들일수록 나중에는 사회생활도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걸 할 때는 본인들의 의사를 피력하고 싶으면 본인들의 채널을 열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 부모님한테 했던 얘기를 진짜 수만 명 앞에서 또는 수천 명 앞에서 얼굴 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소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 다 가려놓고 폐쇄시켜놓고 비판받기는 싫고 그래서 본인이 그냥 긁힌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행위가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그 무능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글쎄요, 요즘에 보면은 뭐 200달이, 300달이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인스타에서 올려치기가 너무 심해요. 근데 300, 200을 실수령하려면 실제로 연봉이 꽤 큽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그거를 꾸준하게 만약에 내가 탈 수 있다라고 하면 본인 스펙도 꽤 높아야 돼요. 적어도 애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학교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한 1, 2년 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전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데 전공을 또 준비는 안 해. 왜냐하면 중학교 교육 자체가 국영수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에만 집중할 뿐 현재에 적절하게 해서 되는 거에 애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 해야 돼. 그러니까 난이도 높은 거에 대한 진입 장벽이 크다라고 말은 해줬는데도 와 그때 가면 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놓는 성향을 보인다는 거죠. 저는 이제 10년 20년 막 이렇게 한 것들이 많잖아요. 최소 막 한 8년 이상 이렇게 해놓은 게 많다 보니까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한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전문가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뜻하지 않게 어떤 일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분야에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뭐 반 전문가는 돼 있겠죠. 그래서 저의 의견이나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됐는데 일부는 이제 본인이 느낀 것만 기준으로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봤던 무능한 사람들 특징. 그러니까 아이들로 갈수록 솔직히 능력이 많이 없잖아요. 이 무능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포기가 습관화가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내려놓고 조금만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다른 이유들을 갖다 대요. 이건 너무 어려워서 내가 못하는 거고 나랑 안 맞는 거고.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자기랑 맞는 거 안 맞는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든지 6개월 이상 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얘기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한번 해보고 6개월 방치하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6개월 이상 그 행위를 꾸준하게 해보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뭐 심각한 경우는 제가 예전에 느꼈던 것 중에 자기는 어차피 이걸 못 바꾼대요.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인간이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기 싫은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수단들을 사용해 보거나 아니면 심리적 기제를 사용하거나 하면 되고요. 나이가 먹으면 또 수면 시간이 줄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잠을 잘 자는 편인데 새벽만 되면은 눈이 떠지더라고요. 알람시계 울기 전에. 그래서 창가에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마십니다. 조용히. 예,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거는 경험 안 해봤잖아요. 해보시면 압니다. 저는 먹을 걸 못 참아요. 이러면서 다이어트 안 하시는 분들 안 참는 거겠죠. 그리고 주변에서 막 방해를 해요. 그것조차도 뛰어넘을 정도로 지금 자기의 몸 상태라든가 자기가 하는 행동이 혐오스러워야 됩니다. 예, 이거는 본인이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봤던 무능한 사람들의 특징은 우선은 포기가 습관화가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제가 봤던 무능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일에 대한 과소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것들을 밀어놓고 이제 일에 대한 과소평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금방 하지 뭐 이거는 정말 빨리
빨리 해. 보통은 어릴수록 많이 보이는 게 숙제를 밀어놓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뭐 숙제 1시간이면 한다. 근데 그 1시간 동안 물 처먹고 핸드폰 보고 뭐 나와서 쉬고 그러다가 졸리고 이런 것들까지도 계속 발생을 하니까 결국에 본인이 무능해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가 나오면은 무능해지고 있다라는 신호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이 밀어서 주변에 지적을 받고 있고 일의 어떤 진행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러면 자기는 무능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이거는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많이 발생을 한대요.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조금 어설프게 알고 있는 지식들이 그게 전체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인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뭐 저한테 오셔가지고 교육 쪽이나 입시 쪽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경험이 비슷하신 분들이 와서 서로 토론을 하거나 뭐 이런 의견이 있다, 이런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의견이 정반대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거의 드문 일이에요. 왜냐하면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들 가르쳐보고 또 현장에서 아이들 보고 한 사람들을 보면 보통은 비슷한 맥락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하물며 아이를 몇 명씩 키워본 학부모님들도 그런 동의를 해요. 더닝크루거 효과가 심하게 일어나는 애들이 이제 공부에 대해서 선생님 앞에 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또는 일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중학교 공부 기준으로 많이 얘기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중학교 공부는 고등학교 입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입시 자체가 다양성, 꾸준함, 그리고 본인의 목표를 따라서 어려운 거를 잘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 내신 자체가 그러니까 5등급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등급으로 뭔가를 판가름한다기보다는 어떤 선택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많이 보여져야 돼서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중학교 공부 방식 그리고 아이들이 본인이 실험해보고 체득했다고 하는 중학교 공부 방식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문용어로 하는 야매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셔서 뭐 주입식 교육이 나쁘다 그러는데 주입을 하고 응용을 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주입 방식이 없어요 요즘엔. 뭐 암기시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왜 나쁜지 설명을 못합니다. 뭐가 외워져 있어야 뭐가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영단어를 모르는 애가 영문장을 해석할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이런 모양새를 많이 보인다. 또 무능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의 감정보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몰입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 오늘 공부 못할 것 같아. 나 오늘 기분이 엄마 때문에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진짜 나 오늘 기분이 진짜 이거 할 거 아니야. 지금 제가 같이 근무할 때 프리랜서 분들하고 같이 근무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저희 업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그러면 프리랜서급의 분들하고 많이 하는데 프리랜서가 지가 꼴리는 대로 일하는 게 프리랜서가 아니에요. 프리랜서라고 하는 사람은 전문적으로 본인에 대한 어떤 업종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다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네가 일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라니까. 책임감이 굉장히 두텁고 프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더닝크루거 효과랑은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진짜로 그 일을 맡겨놓으면 끝까지 해갖고 오세요. 아프든 기분이 안 좋든 심지어는 상을 당했는데도 오셔서 일을 합니다. 글쎄요. 그거는 뭐 비난받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사가 다 있는 거라서 그래도 일을 나오고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근데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아픈 것 같아서 학원을 빠져.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 학교도 빠지고 아픈데 나오면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너무 불행해서 그렇게 하면 아이가 차후에 본인의 무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나 근거라도 자신의 행위,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될 어떤 책임지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게 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유능한 사람인 거고 무능한 사람은 결국에는 온갖 자기 감정에 몰두를 해서 그 감정에만 취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화났으니까 오늘은 일을 진행을 안 한다. 내가 불행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난 안 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논리들을 펼치기 시작하고 자기한테만 집중을 하는 거죠. 엄연하게 따지면 사회성이 떨어지면서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성악설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저는 성악설을 믿는다고. 아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성인하고 아이가 있으면 성인들은 보통 아기들 입에다가 뭘 넣어주거나 먹을 걸 넣어줍니다. 만약에 굶고 있다고 했을 때. 근데 아이들은 배고프면 그냥 입으로 가져갑니다. 쉬고 싶으면 쉬고 자고 싶으면 자야 됩니다. 심지어는 떼쓰고 울기까지 하죠.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훈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회성, 그러니까 윤리라는 개념을 차근차근 알게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면서 내 기분이 나쁘니 너도 나에게 잔소리나 싫은 소리를 하지 말라는 그런 개 같은 논리들을 펼침으로써 무능에 한 걸음 더 빠르게 다가가게 되는 거죠. 뭐 아직까지는 전체 세대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높은 비율로 뭔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지 자신이 어디까지 책임을 완수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행위들은 무능에 가깝다.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무능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은 주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행동의 범주를 굉장히 축소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무로 갖고 있어야 될 범주도 굉장히 축소하게 됩니다. 이럴수록 본인의 무능이 더 강화되고, 그러니까 무능이 강화되는 게 더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없고 사회적인 어떤 접촉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에 나가는 순간, 우리가 문 밖을 열고 나가는 순간 외부 자동차에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요즘 애들은 핸드폰 보면서 외부 자동차도 신경을 안 쓰고 막 그냥 무단횡단할 때 핸드폰 보면서 걸어다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나는 진짜 이거는 이 3단 변신 같은 새끼들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 게, 길 가면서 핸드폰 딱 들고 아우 뭐 어쩌고저쩌고 빠가살이더라, 핸드폰을 왜 그렇게 스피커폰으로 해? 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어폰이 없어서요. 이게 뭐랑 똑같은 건 줄 알아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 타면 왜 아줌마들 중에, 아줌마도 아니죠, 할줌마들 중에, 할아버지들 중에 여기 막 이렇게 노래 크게 틀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그렇지. 누구네 집 그 장가 갔는데 걔 이혼했다더라. 막 이런 그 할줌마들 있지. 너네 그거랑 똑같이 보여. 빠가살이더라. 그 공중화장실이나 막 이런 데, 공공장 사람 많은 데서 소리 다 틀어놓고 하는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폰 살 돈이 없으면 소리를 안 들으면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이런 행위, 그리고 일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이런 민감도도 굉장히 떨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런 거까지 걱정을 해. 나중에 벌어지면 알아서 다 하겠지. 그렇지. 여지껏 자기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고 유능한 사람들은 자기한테 그 일이 떨어질 걸 알아요. 예상되는 범주들을 생각을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할 게 많아지는 거지. 근데 무능한 새끼들은 뭐 거기까지 알아서 그때 가면 다 돼, 막 이래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게 긍정 마인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다 모든 게 분산이 돼버려요, 본인이 무능할 시에는. 그래서 무능한 아이들로 키우려면 이렇게 주변도 신경 안 쓰고 뭐 네가 뭐라 그래도 난 상관 안 해. 근데 겁나 상관해요, 이 상황은. 왜냐하면 본인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쁘면 딱 가서 얘기해요. 그런 말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그런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일수록 본인의 감정에 치중을 하고 외부의 일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며 외부의 감정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않아요. 본인이 해야 될 걸 계속 미루고 그 해야 될 일 과정을 굉장히 과소평가를 하게 됩니다. 뭔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에 또 긁혀가지고 댓글 싸지를 것 같은 우리 루즈들, 옛날에 왜 넌 또 루즈라고 하겠지, 그래서 루즈가 뭐야 그랬잖아요. 루저겠죠, 루저. 무능한 인간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에는 계속 무능의 골짜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 얘기를 듣고 야, 너 기분 나빠, 넌 뭔데? 뭐 이러고 앉아있는 애들은 뭐 무능한 그대로 계속 살다가 조용히 복지 혜택 받다가 빨리 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 얘기를 듣고 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부터 필수적으로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좋겠죠. 무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습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능이 몸에 배버리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나이가 더 들면 무능한 걸 아는데 무능해서 아무것도 나한테 해줄 게 없는 시기가 옵니다.